예, 안녕하세요. 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제 뭐, 최 교수님은 만약에 우리 네, 동영상 단골 이거를 계속 보는 분들은 이제 단골 벌써 다 아실 것 손님. 같은데,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그래도 소개시켜 주시고, 좀 우리 오늘 주제, 뭐 얘기할까요? 오늘 이제, 뭐, 저번에 말씀하신 걸로 실버 스테이. 네네. 우리가 뭐, 스테이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템플 스테이도 있는데, 실버 스테이는 이제는 템플처럼 이렇게 뭐 조용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실버 스테이, 뭐 그런 제도, 뭐 이제 해외 사례도 있지만, 뭐 또 한국에 있죠. 그 한 말씀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그 CCRC가 있는데, 또 UBRC가 있다면서요. 그죠? 유니버스 베이스. 그래서 대학 베이스로 하는, 저기 뭐, 리타이먼트, 그 퇴직한 분들의 그 커뮤니티가 다 먼저 얘기. 먼저 무슨 간단하게 뭐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저 뭐 이제 단골 손님이 돼가지고 최혜정입니다. 웰 에이징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학교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식 교수님과 어느새 절친이 되어서 그쵸 교수님? 예. 세 번째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네. 제가 감사하죠. 네. 또 굉장히 헬스케어 우리 실버, 타면 이제, 우리 또 뭐, 포럼도 하고, 네. 뭐, 학회 활동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쵸, 발대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대 회장님. 아이고,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얘기 나누면서, 좀 더 많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또 그 실버 인더스트리 갖다 만들어내고, 좀 액티브한 실버 인더스트리 만들어내서 같이 좀, 활동을 하면서, 또, 이게 또 우리가, 하여간 제가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랄까? 새로운 어떤 그런 활동에는 항상 그 제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왜냐면 또 그게 나름대로 이제 뭐 이러려면 제도와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새로운 산업이랄까? 그러니까 새로운 쪽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인프라로서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제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거니까 뭐 투자도 받아야 되고 네. 뭐 기술 거기에 맞는 또 기술 그냥 또 기술적인 게 좀 있어야지만 이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전 사람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못했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은 기술적으로 무슨 인계층 돌파하지 못했다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되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세 가지가 저기 우선 그 법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관련된 기초 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많이 써주실 거죠? 저는 뭐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약해서 그렇긴 한데 한 걸음씩.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시청자분들하고도 같이 좀 그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실버 스테이인데 이게 뭐 최근에 굉장히 발빠르게 막 지금 뭐 움직임이 있죠. 정책 당국 네, 그렇습니다. 하고 또 뭐 우리 입법을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만 할 때 항상 뭐 의원회관에서 많이 또 이렇게 뭐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언제 있었나요? 이게 뭐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 정책 토론회요? 정책 토론회인가요? 네네. 그거는 실버 스테이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요. 시니어 하우징 이 산업이 민간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전용기 의원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국회의원회관에서 12월 6일 날 했어요. 근데 12월 3일에 우리가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었죠. 그래서 미뤄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12월 6일 날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핫한 이슈긴 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왔던 하나의 아젠더가 이제 실버스테이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 관련 주무 과장도 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다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올해 10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실버스테이 제도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연내에 공모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10월 달에 이제 그거 갖다 이제 공고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시행령. 시행령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일단 있었던 거,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개정해서, 그러니까 실버스테이라는 게 이제 법적 용어로 있나 봐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실버스테이가 그러면 뭔지, 뭐, 얼핏 듣기로 뭐 민간 임대주택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민간들이 자본을 대가지고 만드는데 뭐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는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들이 자본이 아닌지 뭐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계속 해왔죠. 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그러니까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민간이 다 했잖아요. 땅도 민간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민간이 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네, 근데 실버스테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제 20년간 임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너네 여기 와서 이거 할 사람 이제 뽑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이 땅에 너네가 그러면 지어.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게 구리 갈매 역세권에 이제 나오는 거죠. 구리 갈매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725가구 정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725. 민간 임대인 건데 토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걸 20년간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거기서의 이제 기존의 실버타운과의 차이는, 입주 자격은 똑같습니다. 60세, 만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우선인데,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무주택자로 다 안 채워졌어. 그러면 유주택자도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정했고요. 그 대신 초기 임대료 자체를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95%를 넘지 않은 선에서 해라. 그리고 계약기간 이후에 다시 계약할 때 이제 보통은 노인복지주택들도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5% 이하 임대료 올리는 거 증액을 맞춰라. 이렇게 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기존의 고급,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엔드, 뭐 더클래시 고백이라든지 노블카운티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 비해서는 사실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엄청 화려하게 갖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식사, 그 다음에 생활지원, 응급안전 뭐 이런 정도 서비스 제공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민간에 알려지면 나중에 이제 일본 이야기도 좀 드릴 텐데, 일본도 서비스형 고령자주택이 들어오면서 초반에는 적은 서비스에 적은 공간에 고소득자가 아니라 그 중산층, 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한 3년간 이제 민간한테 규제도 안 해주고 건설 보조금도 주고 이러면서 확대를 시켜요. 그래서 3년간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점점점 고령화가 너무 이제 높아지는데 이들이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24시간 케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외부의 병설 서비스랑 계약을 해서 하고 이제 이런 한계들이 이제 생기니까 또 경쟁들이 막 민간 업체들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 서비스 플러스 이 알파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사이즈도 작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차별화 요소에서 크게 가겠다. 이렇게 민간에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유입을 일단 잘 끌어들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안에서 경쟁을 잘 만들었다, 구도를. 그래서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잠깐 뭐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법상으로 해서 실버스테이라는 용어가, 실버스테이가, 법상으로 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법률적인 의미가 좀. 그러니까 저희가 그 7월 23일 날 정부 합동으로 그 발표를 했잖아요. 시니어 레지던스를 그냥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노인복지주택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안에 이제 노인복지주택, 뭐 실버타운 이런 뭐 섞어 쓰긴 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용어로 나왔던 게 실버스테이예요. 그래서 실버스테이라는 표현 자체를 정책 그 안에, 제도 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버스테이 이러면 뭔가 며칠 이렇게 묵고 나오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템플스테이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그냥 쭉 사시는 거죠. 고령자 복지주택 이런 것처럼 하나의 선택지로 만든 거죠. 단지 이제, 그러니까 느낌은 단기는 아니지만, 이건 임대라는 20년. 근데, 지금, 이전하고는 다르게 하여간 그 동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하는 건 20년 임대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운영하는 민간이, 뭐, 그거는 뭐, 들어오는 사람 수요 공급에 어떤 그런 니즈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게 당길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면, 노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지속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 사람들이 건설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붙인 것들은 이제 아직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는 이제 업자들이 아마 많이 나왔죠. 지금 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벌써 27개 업체들이, 건설사 포함 신탁사, 금융사, 시행사,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건설사, 시행사, 네. 뭐 금융사.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여간 뭐 이렇게 참가하겠다는 것은 컨소시엄에서 뭐 컨소시엄 묻겠죠. 할 거니까 이렇게 이슈계지만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도 디벨로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설도 네,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주셔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이러고 생각하면은 뭐 미니멈 한 8개씩 모여서 이렇게 할 거라고 보면 되시죠. 그러면 한 컨소시엄이 한 뭐 아마도 5개, 6개 정도 이렇게 짜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임대주택 뭐 시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 실버 맞춤형이겠죠. 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하고는 다른 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좀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곳을, 정부가 국가가 갖고 있는 곳을 장기 임대다. 이렇게. 네. 결국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냥 가성비가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먼 곳에 사면 어떨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정부, 국가정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 근교로 해서 먼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그 수요가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서울 근교가 아무래도 좀 처음에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땅값이 있어갖고, 민간 자금도 잘 안 좋으니까, 땅을 임대 줄 테니까 한번 일단, 임대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정부의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좀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을 갖다 맞춰 짜보면서 한번 이렇게 짜보자라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는 많이 생각하겠지만, 하여간, 그건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보자. 네. 가장, 뭐 지금 고령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XY 좌표라면, 여기 이제 경제력, 건강. 경제력이 좀 약하고 건강도 안 좋고 이건 패시브한 요인 그 실버에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기존의 패스가 국가의 예산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경제력도 좋고 건강도 뭐 이건 아주 액티브 시니어니까 민간이. 근데 사실 제일 많은 쪽은 이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시장이 잘 작동하는 그 가운데니까요. 자 이런 걸 대상으로 하되 민간이 들어와서 수급을 잘 맞춰갖고 한번 어떻게 짜면 되는지 하면서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하는 게 지금 정책적 입장인 것 같고 지금 한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포럼을 이제 시작을 해서 첫발 내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 베드 한국은 이제 그런 거 잘하니까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범 사업이 그 다음에 이제 쭉 거기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보완할 게 뭐겠구나,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상당히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제 여기 좀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아무래도 뭐, 지금 무주택자 우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그것도 좀 나오면 이제 이걸 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막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야 거기나 들어가 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식으로 잘 짜여지면 그러면은 뭐 아들 딸들한테 빨리빨리 그냥 집 있는 것도 주고서 무주택자 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분들도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기간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아직 그런 건 안 잡혔나? 뭐 집 팔고 나서 무주택자라고 하면 바로 직전에 하는 거는 뭐 들어가는 계약 시점에 이제 무주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상속이 나올래나? 한번 매도가 드러나려나? 기존에 이제 차이가 좀 있다면 이거를 100% 예를 들어 이번에 구리 갈매역 세건에 나온 게 700세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두 다 60세가 들어가는 실버 스테이루만 안 해도 되는 게 일부는 그러니까 여기 기준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최소 300가구는 해라. 그러니까 50% 좀 안 되는 수치긴 하지만 그 외에 그럼 뭘 할 수 있냐? 일반 60세 이하의 사람들한테도 임대로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는 일단 직계. 예를 들어 뭐 60세 넘어간 부모님이 여기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 주택으로. 그래서 됐어. 근데 이 자녀들도 나 근처에서 여기 같이 살고 싶어. 세대는 다르지만 그러면 이 자녀에게 직계비속에게는 그걸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 따라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정해질 겁니다. 어떤 데는 우리는 100% 실버타운처럼 노인들만 들어가는 대로 할 거야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야 우리도 전략적으로 이 입지면 야 300세대 정도는 노인들을 위한 걸로 하고 나머지 425세대는 일반 이 직계 가족들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분들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저도 궁금한데 지금 이 사업하시는 분들 궁금할 것 같아. 그죠? 첫 번째니까. 그렇죠.
최 교수님 무슨 컨설팅 회사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빨리 컨설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설문조사 해가지고 다양한 건 매트릭스 설문을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수요가 지금 가장 많은지 빨리 조사하셔갖고 같이 컨설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교수님도 같이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걸 얘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죠? 또 그냥 막 게싱만 추측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샘플링을 잘해갖고 또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설문조사에 또 기술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샤이한 분들이 많잖아.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제대로 수요를 갖다가 포텐셜 수요를 잘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해봤으니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난 언제였죠? 일본 갔다 오자마자 19일 저녁에 건대 미지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했는데 민간이 똑똑해야 된다. 제도 정책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제도 정책이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바꿔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엄청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관점을 같이 가지고 좋은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 언제 하게 되면 대략 한번 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서 지금 예컨대 지금 일단 이거 4월까지 공모자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공모자 받는 거니까 그때 아마 컨소시엄 선정이 되면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엄청난 막 이렇게 서로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엄청난 짱구라고는 좀 그렇고, 이거 막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셔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겠죠, 그죠? 4월까지 그렇죠. 선정은 4월에 선정하는 4월 말에. 네네. 좀 요새 전국이 그래갖고, 이런 건 늦춰주면 안 되겠지. 국회의원에 가서 할 때도, 그 와중에 계엄 와중에도 했으니까 그렇죠. 뭐 늦춰주면 안 될 거예요.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 그 장관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민간이 아니라 그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호였는데 3,000만 호로 내년부터 늘리겠다 이걸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뭐 이후로 이런 것들이 불안불안해질까봐 그거에 대한 안심을 또 하기 위해 최근에 인터뷰도 하나 했더라고요. 나라가 지금 좀 어수선하지만 이런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나갑니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3,000만 그냥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죠. 뭐 하여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간 자세는 좋고 뭐 지금 탄핵이 아닌 탄핵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앞으로도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간다. 저도 어디 칼을 썼지만 뭐 그것만이 아니라 내년에 지금 뭐 국내 해외도 트럼프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새로운 거 하는 것도 법하고 많이 관련되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장에서 민간에서 또 계속 그 미디어에서 얘기를 해서 지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4월 달에 뽑고 나면은 뭐 대략 언제 정도 완공해가지고 언제 정도 공급한다 그런 정도 계획은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아마 그 공모 사업 그 계획서를 받을 때 거기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겠죠. 우리가 언제 이거를 하면 착공을 해서 몇 년 단위로 이거 계획을 하고 대략 얼마나 걸려요? 우리 뭐 이런 거 이제 실질 이제 뭐 이렇게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한번 받아가지고 계획 잡고 뭐 또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미니멈 3년이겠죠. 근데 서둘러서 막 한다고 보면 근데 이거는 완전 복합 보통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 보통 몇 년 걸려요? 뭐 그건 나름의 기한할 것 같은데 그래도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건설만 시행 포함해서 그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그 마곡마이스 지금 VL 르베스트 내년에 이제 10월에 오픈하는 이제 그 VL 시리즈가 롯데에서 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합 사업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걔네는 거기에 마곡마이스 컨벤션도 있고 호텔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주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노인복지주택 810세대짜리였거든요. 그거 공모하고 이제 뭐 공사 재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내년에 10월에 오픈하겠다 하는 거니까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것만 볼 때도 벌써 3년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전체는 더 많이 걸리겠지만 이거는 뭐 요것만 실버스테이만 해서 725가구 아까 보니까 뭐 디벨로퍼도 이거 시행도 있는 거죠? 네네. 시공 다 들어가 있는 시행이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땅을 갖다 제공하는데 이럴 때도 아무래도 시행은 그 땅을 제공받으니까 뭐 이따대로 이제 뭐 좀 뭐 불법으로 거기 뭐 이렇게 사는 분들이라든지 뭐 약간 그렇게 불법은 아니고 뭐 점유 형태도 있겠지만 약간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겠죠. 시행 시간.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시행사는 뭐 전체 뭐 기획하는 이런 입장이 시행사잖아요. 네. 무당을 다 정부에서 받는 거니까. 네.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거고, 그렇다면 누가 시공을 할 거고, 누가 이제 금융은 누가 이걸 끌어올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기획하는 게 시행사 입장에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시간을 좀 단축될 수 있는 거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네, 금융도 원래 이제 그게 시행 시공이 나눠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과문하긴 한데 시행의 리스크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리고 시행의 리스크가 크고 복잡하고 네. 좀 손발이 많이 간다고 그럴까? 뭐 그러니까 그쵸. 그건 하여간 네. 거기서 좀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래갖고 좀 정리가 되면 그냥 그 나름대로 크게 신용도가 좀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네. 금융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 시행 단계는 우리가 에퀴티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퀴티 우리 시청자분도 가시는 분 아시죠? 그냥 그 주식조에서 뭐 도안이 뭐라는 뜻은 아니고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투자자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뭐 채권이나 또는 뭐 매산이 중순위 후순위 같은 거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되게 나름대로 그게 정리가 돼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시행 작업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그 네.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보면 금융이라는 것도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전체를 봤을 때 가성비가 나오느냐 그 정도의 규모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게 되면 어떤가요? 그 해외 사회를 좀 보면서 이게 좀 말이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일본 전문가신데 일본에 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있죠. 네. 서비스형 고른자 주택을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이 구리 갈매 억세권 요 시범 사업 첫 번째 단추를 좀 잘 키웠으면 좋겠는 게, 사실 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이 계획들을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노인복지주택을 개발한다 했을 때는 내가 토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는 20년 임대한다 하지만 어쨌건 그걸 짓고 운영하고 이런 책임들은 민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입지에 따라서는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리 쪽 갈매 없었고 이쪽이니까 그나마 되는 건데, 이걸 첫 번째 단추를 해서 제도와 이 민간과 이 지역사회가 같이 잘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일본의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땅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뭐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민간에 짓고 나서 분양 임대했어. 이거 소유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임대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은 아닌 거고, 제가 이제 그 이용권을 갖는 거죠. 입주하는 입장에서. 누구 거예요? 그럼 짓고 나면? 일단 토지는 토지는 그 나를 거고. 네. 그리고 운영사는 이제 건물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되겠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시행사가 하나가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시행사가 그거의 주체가 되겠죠. 운영 주체가 되겠죠. 아니 운영이 아니라 건물을 누가 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은 그 회사. 그 회사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 여기 누가 될지 뭐 27개 중에 컨소시엄이 됐잖아. 네. 그리고 그걸 짓고 국토교통부에 그걸 팔고 나갈 수 있겠죠. 그 부분까지 저주치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지 뭐. 우리가 부동산 여기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냥 뭐 짓고 사실은 팔고 나가잖아.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캐피탈 게인 그거 갖다 매매 차익 갖다 하려고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보통 아파트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관리수법 하는 거는 이제 관리주체고, 그죠? 관리주체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계속 사업이니까. 사실 이거 다 잘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그 인센티브 잘 져야 되겠다. 그럼 왕창 들어와가지고 뭐 이게 가격이 비싸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지만, 뭔가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열심히 들어와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대충 져라 어차피 내 거 아닌데 이러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국토교통부도 어쨌건 20년을 하겠다 이거니까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점점 바뀔 것 같은데, 그 뭐 테마형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LH에서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운영 사업자가 되게 중요해. 너네 운영까지 같이 와서 너네 시행사들 다 명확히 끌어와서 해 이랬는데, 지금 또 이게 잘 안 됐는지 최근에 또 몇 달 사이에 또 바뀌어가지고 운영은 필요 없고 너 가지고 와 이런 식이라, 얘네들 제가 볼 땐 명확히 아직
하나부터 열까지 명확하게 다 세세하게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민간인 국토교통부는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